박선희 씨, 네. 오늘도 저희들이 조선시대의 한 인물을 조명해 볼 텐데요. 네. 조선시대의 한 인물 중에서 네. 몸에 방울을 달고 네. 칼을 항상 품고 다니셨던 분이 계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칼을 품은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방울을 달고 다니셨다는 거는 움직일 때마다 계속 소리도 나고 할 텐데, 그건 좀 희한하네요. 그게 잘못 생각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네. 그 조선시대 때에 네. 이제 그 성성자라는 이름이 붙은 방울하고 네. 경이검이라는 이제 칼을 차고 다니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칼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방울은, 그건 좀 희한한데요. 이제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본다. 뭐 그런 의미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벌써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남명 조식 선생입니다. 아, 네. 조선 중기의 학자 남명 조식은 항상 성성자라 불리는 쇠방울을 차고 다니면서 정신을 깨우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선비이면서도 칼을 차고 다녔는데 칼에는 경과 의를 중시 여기는 말이 새겨져 있어서 경이검이라 부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사회 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남명 조식의 생애를 따라가 봅니다. (1501년) 조식은 아버지 조원영과 어머니 인천이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경상도 삼가현 판교마을이었으나 외가인 토동, 즉 토끼마을에서 태어났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어머님, 그러니까 외가 댁 어른들의 제를 모시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 남명 선생이 살던 집은 여기서 좀 떨어진 같은 삼가현은 삼가현인데 이지만은 외가에 와서 남명 선생이 태어났거든요. 아, 외가에서 태어나셨어요? 외가가 인천이시라고 이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뭐 토라고 말할까 네. 상당히 살만한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럼 이 동네가 이제 인천 이시의 집성촌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세거지지요. 그럼 여기가 실제로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경남 합천면, 삼가면, 삼가면,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외토리, 토동마을, 토골. 예. 토골이다. 예. 이 토자는 토동이라 그러면 이 토자는 무슨 토끼 토자. 토끼를 의미하네요. 예. 보통 이 마을 이름을 이제 토끼나 동물에 의미할 때는 그 이제 풍수적 그 부분하고 연관이 제일 많이 되는데 여기 뭐 지형이 뭐 토끼 모양으로 생겼다든지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은 전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저기가 말하자면 톡골인데 예. 저기 지금 보면 정자람을 보이는데 예, 예. 저기가 그 남명 선생이 태어나신 집터가 있는 곳인데 예. 저 마을 뒷산 모양이 마치 토끼가 웅크리고 있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답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인천 이시 그 남명 선생의 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가댁 쪽인데 그렇죠. 남명 선생이 태어나실 때 예, 그러면 어머니가 친정집에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이시 집에 와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자식을 예. 낳은 분이 바로 남명 남명 선생이다. 조식 선생이다. 예. 그렇군요. 조식은 평생 벼슬에 나서지 않으면서 학문 연마와 제자 양성에 힘쓴 선비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옳지 않은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시인 유교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올곧은 언행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죠. 저기 태어나실 때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죠. 예.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 그 어떤 술사가 예. 술사는 뭐 택상이나 이런 거 보는 분 말이죠. 예. 예. 풍수가 그런 분이 또 지나가시다가 이 터에 유년이 되면은 예. 어떤 대인이 태어날 것이다. 유년이라 그러면 이제 닭띠. 예. 이 닭대생. 어른이 신유년에 태어났지요. 예. 그러니까 닭해에 예. 태어나는 분이
훌륭한 분이 태어날 것이다. 예. 그 소리 듣고 외할아버지가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예. 하필이면 외손자가 태어났거든요. 그 이제 딸이 이제 그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보니 그게 이제 하필 신유년 닭띠해다 그죠? 그래요. 예. 좀 저 인천 이시 쪽에서는 네.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죠? 아, 그 외할아버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예. 이제 그 배를 쪼개 갖고 예. 미역국 끓이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네. 아. 그 미역국을 끓이면서 이제 외손자가 태어나 좋기는 좋은데 네. 좀 서운했다. 아. 내 손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서운해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무리 내 손자만 합니까 외손자. 그래 옛날에 그 저기 종법 제도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자기 가문 네. 장자로 이어지는 예. 그런 게 이제 우선시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인물이 태어났는데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천변에 지금은 이제 숲들이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저런 절벽들 바위들이 막 돌출돼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쪽 좌측을 보면 그 바위 중에서도 우뚝 선 어떤 사람 형상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완전 필봉처럼. 예, 그렇죠. 네, 필봉처럼 네. 보입니다. 네. 그 저런 기운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그 남명 선생과 같은 그런 큰 인물. 네. 혹시 그 터에서 뭐 그 이후로 더 뭐 저 인재가 또 더 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터의 주인이 대학 교수하다가 퇴직한 분이고 예. 그분 아들도 또 뭐 검사인가 하고 그렇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계속 인물이 지금도 나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런 형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터가 어쨌든 그 범상치 않은 걸로 봐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산서원 같은 데 가면은 앞에 이제 저런 절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산이 병풍이 쫙 쳐진 것처럼 그 저런 걸 이제 일종의 체감이라고 그러는데요. 풍수에서는 체감이라는 건 이제 책이 책꽂이에 쫙 꽂혀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옛날에 그 바위가 절벽이 보였다 그러면 도서관 치고는 상당히 큰 도서관입니다. 아, 한 그렇습니다. 국립도서관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 터를 탄생지를 우리가 좀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참 재미있습니다. 서기 1500년 토끼마을을 지나던 한술사가 어느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달개해에 이 집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큰 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친정집에 와 있던 그 집의 딸은 그로부터 며칠 뒤 황룡 한 마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10달 후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조식의 어머니인 인천 이씨입니다. 조식의 생가터가 조선의 대학자를 탄생시킬 만큼 명당이었음을 알려주는 일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조식은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은 그의 고향에 용암서원을 세웠습니다. 1603년에 세워질 당시의 이름은 회현서원이었으나 1609년에 용암서원으로 사익됐습니다. 선현의 배항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던 곳이었지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에 회철됐습니다. 그 뒤 복원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지난 2007년 합천 유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용암서원의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조식 선생의 생가를 좀 둘러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이제, 그 이후에 좀 그곳을 기리기 위해서 새로 이제, 건축을 한 곳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남명 선생을 기념하는 서원이 세 군데가 있는데 네. 요 합천군 상가에 용암서원, 김해에 신산서원, 덕산에 가면은 덕천서원. 네. 그런데 요 서원이 원래는 그 합천 댐 수물로 인해서 용암서원이 없어졌는데 네. 그 뒤에 복원을 옆에 마침 그 내룡정이 옆에 있었거든. 네. 내룡정 옆에다가 이 용암서원을 짓게 됐지요. 그러면 내룡정이라는 곳이 그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명 선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지. 뭐 그래서 이런 용암서원도 끌어오게 되고 그런 건데 이제 없어져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럼 내룡정이라는 곳이 그 남명 선생하고 어떤 그 연고가 있는지요? 그 남명 선생이 서울에서 아버지가 세상별에서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가 살기가 하도 힘들어서 처가가 있는 김해에 갔다가 김해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서 처음에 착수한 집이 내룡정, 자기 거처하는 말하자면 서재지요, 그제? 서재 이름이 내룡정이었는데 그 건물이 아주 중요한 건물이지요. 근데 사실 내룡정이라 하면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상소문을 올린 곳이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그 상소문의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상소문이 을묘사직서인데 서기로 1555년 55살 때 올린 상소문인데 그 명종 임금이 12살에 임금이 돼 있거든요. 임금이 돼 가지고 제야의 선비들을 한번 등용해보자. 그래서 제야에 있는 유명한 분들로 막 불러 올렸는데 그때 남명 선생도 뭐 네, 리스트에 들어가셨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명 선생이 나는 벼슬 안 할란다. 이게 말하자면은 나라 꼴이 지금 뭐 시골 있는 선비 하나 불러다가 군수신다고 해결될 그런 행태가 아닙니다. 나라 근본이 이미 망해가고 있고 그런 판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똑바로 정치를 못하는 행국이다. 예. 명종이 어린 사람이 임금이 되었는데 명종은 선왕의 고아하고 똑같고 아버지 없는 아들하고 똑같고 문정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지만은 평범한 한 과부일 뿐이다. 예. 그런데 또 보필하는 신하들이 훌륭하면 또 괜찮은데 높은 신하들은 세력 끌어모으는데 거기에 급급해 있고 낮은 공무원들은 백성 착취하는데 또 이리가 들판을 날뜨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주공 소공이 와도 잘 안 됐긴데 시골 선비 하나 불러다가 현감신하고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하가 빨리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지요. 만약에 그래서 왕도 정치를 만약 펴시게 되면은 그때는 저들은 말 마부하라 해도 기분 좋게 나가겠습니다. 명종은 조식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했지만 그때마다 조식은 사양했습니다. 그는 벼슬에 나서진 않았지만 상소를 통해 임금과 조정을 칼날처럼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소문 을묘사직소에서 대비인 문정왕후까지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남동생 윤원영은 권력을 쥐고 을사사화를 일으킵니다. 이에 조식은 왕후와 임금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죠. 왕후를 과부라 하고 군왕을 고아라 칭하는 것은 당시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명종은 조식을 처벌할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으며 윤원영을 비롯한 명종의 외척들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근데 정말 선생님 그렇게 이 고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예 그렇게 아주 그 표현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 그 조식 선생께서도 성격이 아주 강직하시고 좀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남명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해요. 또 그때의 형편이 네 그때 이제 상황이 완곡하게 말해가고 들을 정부도 아니고 그럴 시국도 아니고 내 불러다 죽이면 내가 죽는 기지. 죽는 게 겁이 나서 바른말 못 해갖고 좀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 정부의 하는 행동 그걸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강한 말을 해서 내 같은 시골 선비들 붙들려 가서 뭐 좀 죽고 이런 사건이 나야 되지. 그냥 점잖은 말을 해갖고는 될 시국이 아니다. 이럴 때는
나는 바로 말하겠다. 뭐 죽는 게 겁이 나서 우물쭈물 나 그래 안 하겠다. 아. 그런 뜻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가 목숨 있겠습니까? 다쳐서라도 예 직원은 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강한 예. 의지를 쓰셨나 보네요. 근데 예.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상진하는 분이 영의정이 있었고 네. 또 남명성 제자들도 배설한 분이 몇 분 있었고 했거든. 네. 그랬는데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명종을 보고 네. 만약에 이런 신하를 죽이게 되면은 언로가 끊어집니다. 말이 올라오는 길이 끊어집니다. 이런 신하가 있다 그런 거는 전하의 홍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 최근에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때 혼조 시대고 아주 정치가 뭐 안 좋은 시절인데 그때의 언론 자유가 지금 시대 언론 자유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좀 역설적이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을 지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명 선생이 이곳에 내룡정에 오신 것도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신 그렇죠. 것 한 이유인데 예.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교수라고 하더라도 뭐 저기 장관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러면은 얼싸 좋다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 지금 단성 여기 이렇게 사실 먹고 살고 끼니도 있기 힘든 입장에서 여기 저 단성 현감이라도 시켜준다 그러면 예. 요즘 같으면은 이 서로 가려고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제가 언뜻 그 글을 볼 때는 그런 상소문을 올릴 때 그래도 저 남명 선생님 먹고 살만 해서 그런 말씀하시나 이런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분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데 그 남명 선생뿐이 아니고 그 시절의 우리나라 선비들 사는 모습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절의 우리나라 뭐 지식인이라 할까 선비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개 끼니를 놓고 있는 분들이 많고 대개 그랬는데도 꼿꼿하게 뜻은 지키겠다. 그런 분들이 우리 조상들 아닌가. 대부분 그랬고 또 그중에는 그 옛날에 맹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부모 복양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려면 하급직이라도 해라. 그런데 국가 경륜을 하기 위해서는 큰 뱃을 해야 되는데 큰 뱃은 시국이 바르지 않을 때는 안 나가는 게 맞다. 먹고 살고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뭐 양반이 밖에나 농사 못 짓고 장사 못 하고 뭐 뱃을 해야 담은 얼마라도 월급을 받아갖고 부모를 그 복양을 할 것 아니냐. 그럴 때는 할 수 없어 나가지만은 그래 안 하면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내룡정이라는 게 그 사실 그 이름 자체가 또 그 용자가 들어가고 또 이게 그 천둥을 뜻하는 그 우레할 때 그 레자가 들어가고 그럼 그게 소리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 말하자면. 말하자면 어떤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한번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시거의 용현 시동처럼 꼼짝하고 앉아있는 가운데서 용이 나타나고 연무기 내성 못이 조용한 것 같지만 거기서 어느 날 우리 소리가 난다. 뭐 평소에 이래라 저래라 떠들어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적절한 대목이 되면 그때는 뭐 죽으시면 죽었지 어떤 그 우레가 치듯이 막 용이 어떤 조화를 부리듯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뛰든다. 그런 뜻이 숨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사실 때 있는 자기 그 집 이름이 개부당이거든. 개부당. 닭개 품을 부. 딸기 알 품는 집이다. 개부열한이라 그런 말이죠. 딸기 알 품듯이 품는다. 그 함양하는 공부를 지식보다도 지식이나 뭐 수양하는 기나 몸에 함양해 드리는 걸로 딸기 알 품듯이 딱 품고 있다. 어떤 때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평생 달기 알품듯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세상을 위해서 티 나가서 할 말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나가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명선은 결국은 벼슬을 할 뜻이 없었다 그런 게 아니고 뜻이 있었다. 시기만 맞으면 벼슬을 나는 하겠다. 그렇지만 아무 때나 나가지 안 않는다. 맞아서 나는 안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때와 상황을 예. 이제 판단해서 이제 행동에 옮기신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어쨌든 내룡정이라는 이름하고 이 단성소의 그 내용하고가 어떻게 보면 잘 맞아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딱 생각. 내룡정 직원, 내룡정이
48살 때 지었는데 예. 55년이니까 예. 집 짓고 나서 한 7년 뒤에 지어,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내룡적이라고 이름 지으신 것도 언젠가는 한번 용터림을 하실 예. 생각을 갖고 계셨네요. 그렇지요. 그 옛날 유교라 그런 게 수신제가 치공 팽천하가 목표거든요. 내가 수신하는 이유는 수기하는 거는 지인하려고 수기한다. 장차. 예? 넘을 위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수양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게죠. 최종의 유교의 목표는. 근데 그 때를 못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남명 조식은 두 차례의 사화를 통해 훈구파와 외척이 득세하는 훈척 정치의 폐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용암서원엔 그가 임금을 꾸짖었던 상소문인 을묘사직소가 커다란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조선 선비의 기계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처사로 지냈지만 사회 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절제로 일관했던 조선 중기의 학자 남명 조식. 벼슬길에 나서기를 거부했지만 그가 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를 다스리는 수기치인의 성리학적 토대 위에서 실천궁행을 강조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비판적 자세를 견제하며 이론 못지않게 실천을 강조했던 그의 학문 세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